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현실의 벽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며 은퇴를 맞이한 후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성실하게 근무한 후 드디어 은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꽃다발과 케이크로 성대한 환송회를 열어주었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라는 축하 인사를 들으며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놀라지 않고 러시아워 지하철에 시달리지도 않았죠.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박물관도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오늘은 뭘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30년간 일정한 리듬에 익숙해진 저에게 이 과도한 자유는 오히려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장 잔고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축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괜찮아, 조금만 아끼면 돼. 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제 통장 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예전처럼 마음 편히 물건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가격표를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올까? 라는 제안에 예전 같으면 바로 좋아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다음에 가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밤이면 불안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많은 노년 고객들의 재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의 걱정이 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니 그 불안감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이는 명절이 기다려졌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설날 아침 딸 가족과 아들 가족이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준비했지만 예전만큼 넉넉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친정 부모님은 더 많이 주셨나 봅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금은 좀 어려워. 라고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뒤로 대화는 어색해졌고 아들 가족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안 도와준다면서요. 그럼 공평하게 저한테도 앞으로 도움 안 주시는 거죠?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경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딸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퇴직금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돈이 없으세요?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투병과 장례 비용으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나갔고, 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순간 고마움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딸의 제안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 재산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니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딸의 표정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느라 미뤄두었던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기분이었죠. 옛 직장 동료들, 대학 동창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까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 자주 만나자 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모임 장소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싼 카페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 동창회에서 1인당 5만 원짜리 뷔페를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참석했겠지만 이제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거절하자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 지영아, 너 은행에서 평생 일했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제 사정을 설명하기도 민망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모임, 초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끼리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배려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서운했습니다. 특히 가장 친했던 친구 미경이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미경이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옛 직장 동료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저처럼 혼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요새 친구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다들 돈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계산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수진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공원 산책이나 집에서 차 마시기 같은 소소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입니다. 틱, 틱, 틱. 이 작은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분주했던 집이 이제는 너무 조용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커피 2잔을 준비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한 잔뿐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봅니다. 앵커가 세상 소식을 전하지만 그 소식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은퇴 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끊어지는 기분입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길 기다리지만 대부분 오는 전화는 보험 판매나 대출 권유 전화뿐입니다. 딸이나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지만 그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전화가 부담스러울까 걱정됩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통화 어려워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동네 노인정에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 분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대화 주제도 달랐고 취미도 달랐습니다. 몇 번 더 가보았지만 결국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주요 외출이 되었습니다. 계산대 직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대화의 전부인 날도 많았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라는 인사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고독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속 가족 드라마를 보면서 화면 속 웃음소리와 대화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해도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3년째 여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도 필수예요. 의사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밀며 약값을 물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약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괜찮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약을 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매달 약값이 고정 지출로 추가된 것이니까요. 건강 문제는 고혈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정기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이 조절과 운동을 강조했지만 혼자 사는 저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요리할 의욕이 안 나요. 영양사와의 상담에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영양사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 레시피를 알려주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릎 통증도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산책을 즐겼는데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폐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치과 의사는 오래된 신경치료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가끔은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심한 복통으로 깼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경험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침대 옆에 비상연락망을 적어두고 응급 호출기도 구입했습니다. 자녀들은 제 건강 상태를 걱정했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엄마, 병원에 갈 때 꼭 연락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딸의 말에 고마웠지만 실제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문득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화분에서 작은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어 망설였지만 점차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네 고양이가 내 발에 비벼왔다. 그 작은 온기가 참 따뜻했다. 오랜만에 맛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 동네 빵집에서 한 개 사 먹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작은 기쁨을 찾아 기록하다 보니 하루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사서 선생님은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 책을 통해 저는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작은 경제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알게 된 정보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주 2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 시간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금융교육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다른 분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함께 배우고 준비하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며 손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귀찮아 대충 때우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나를 위한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응원한다는 것을. 놀랍게도 솔직한 대화 후에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아들은 정기적으로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노후는 아닐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숨을 쉬고 햇빛을 느끼고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내일은 어떤 작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나의 새로운 즐거움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제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거리감, 고독한 현실,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노년의 삶은 분명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신체적 능력은 줄어들고 경제적 활동은 제한되며 사회적 관계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첫 번째 지혜는 솔직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창밖의 새소리를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을 버리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경험,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저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될지 아니면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으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함께 만들어가요. 인생의 황혼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희망을 찾아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